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 착한 실비2 예상 변경 내용 2편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이어서 자기부담금 상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단축된다, 그리고 보험료도 그 대신 할인을 해주겠다, 할인 수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 예상 변경 내용 지난 시간에 3가지 다뤄봤고요. 할인 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적용, 사실 여기서 할인이 말은 할인이지만 위험 손해율을 일단 계산을 해서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 기준에서 할인이냐 할증이냐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할인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내려간다,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급여 비급여 보장구조도 바뀌고 보장구조 한도도 좀 바뀌었던 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4번째 자기부담금 상향입니다. 빨간색 줄친 부분을 좀 보시면 급여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20, 30%로 상향하겠다. 그래서 각각 10% 정도 상향하겠다라는 얘기고, 통원 최소 공제 금액도 1만원, 3만원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자기 부담률 상향은 불합리한 의료 서비스 이용 억제 및 도덕적 해이 예방에 효과적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과도한 상향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증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각 10%만 상향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10%만 올릴게 라고 하면서 유병력자 실손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만 하겠다, 그 이야기가 좀 사실 말이 안 되죠.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30%인데 유병력자는 유병력자라고 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으면서 지금 건강한 사람한테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든 올리긴 올려야 되겠고, 이유는 이유대로 설명해야 되겠고 해서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10%씩 자기부담금이 상향되는 거 이 자체는 소비자에게 확실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착한 실비에서도 비급 항목 중에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던 거 3가지는 어차피 비급여 3대 특약으로 해서 이미 자기부담금 30%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비급여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30%로 자기부담금을 가져가고는 있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까지 다 30%로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가 병원에 통원하거나 약 처방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 공제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 따라서 만원, 15,000원, 2만원, 그리고 약제에서는 8,000원 정도 공제 금액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급여는 그냥 만원, 비급여는 3만원 정도로 하겠다. 아무래도 비급여 쪽에 손해가 많이 크니까 비급여 쪽을 많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비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5번째는 재가입 주기 상향, 의료 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5년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뀌는 것에 따라가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적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생각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보험사에 불리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보고 소비자원 쪽 공청회 참여자분께서는 이건 소비자한테 불리하다, 7년이나 적어도 10년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면 적어도 소비자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기 문구에서도 보시면 다만 지나친 단축 시 재가입 불편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더 짧게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입자들을 고려해서 5년 정도로 제시하는 거야,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 참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4번, 5번 모두 가입자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재가입 주기가 나중에 5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5년마다 약관이 바뀌고 보장이 어떻게 줄어들지 뭐 알 수 없으니까 1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착한 실비를 가입하든가, 아니면 예전 실비 가입하신 분들이 빨리 착한 실비로 넘어오시면 적어도 15년 동안은 3세대 실비 착한 실비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6번은 평균 보험료가 감소가 예상이 된다. 10.3% 정도. 이렇게 4번, 5번에서 보장을 줄였기 때문에 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기부담률을 상향했죠. 그걸로 인해서 한 3.6% 정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통원 최소 공제 금액을 상향했기 때문에 거기서 6.7% 정도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다. 그래서 합해서 한 10.3% 정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착한 실손 보험료를 기준
100으로 딱 놨을 때 표준화 실수는 178원 정도 나오고 개편에서 4세대 실비는 10.3% 줄어서 이 정도로 줄어들 거다. 55세 기준도 마찬가지다. 100 기준에서 89.7로 줄어들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장은 좀 줄어들지만 대신 보험료를 좀 적게 낼 수 있다. 4세대 실비 같은 경우.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을 길게 유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장이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줄어드니까 보험료 때문에 실비를 100세까지 유지하지 못하실 분들한테는 이것도 무조건 나쁘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3세대 착한 실비로도 100세 유지가 가능했을 수 있는데 괜히 거기서 보장을 더 줄이면서 보험료까지 줄인 부분,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착한 실비의 수준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정말 손해율이 너무 커지면 그때 바꿨으면 어떤가 그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손해율이 큰 1세대, 2세대 실비의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그 보험료를 유지 못하시는 분은 착한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을 좀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걸. 보장을 더 많이 줄이면서 4세대 실비를 만든 게 꼭 그렇게 했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좀 해보시고요. 변경사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표준화 전 실비, 1세대 실비, 그리고 2세대 실비, 착한 실비를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고요. 바뀐 4세대 실비는 보험료 변경 주기는 1년 갱신입니다. 1년마다 보험료 바뀌는 거고 보장 구조가 5년이냐, 7년이냐, 10년이냐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자기부담금도 급여, 비급여 나눠서 20%, 30%, 그리고 입원 한도도 5천에 20, 5천에 20, 합하면 1억에 40입니다. 그리고 입원 통원을 한 번에 묶었죠. 급여 안에 입원 통원이 있고 비급여 안에 입원 통원이 있고 최소 공제금 급여에는 만원,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확정된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주시해야 된다. 확정된 게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죠.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죠, 앞으로. 그리고 1, 2세대 실비 가입자는 착한 실비로 넘어올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막강한 보장을 선택을 할 건가? 아니면 보장은 좀 줄어들어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건가? 100세까지 잘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출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좀 해보시고 결정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조건 착한 실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예전 실비를 유지하셔도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보험료에 전혀 부담이 없다 나는 그러신 분은 1세대, 2세대 실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80세 만기라는 단점도 있고 앞으로도 제가 공청회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예전 실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손해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료 상승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풀어줘야 된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1세대, 2세대 실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어떻게 더 많이 오를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될 것 같다 싶으신 분은 넘어오셔야죠. 보장이 좀 줄어도. 대신 보험료도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또 저축하고 투자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오기로 결정하셨다면 개정되기 전에 넘어오자. 내년 초에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넘어오셔서 넘어오시면 15년 동안은 3세대 실비가 유지가 되잖아요.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니까. 그래서 3세대 실비를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더 바뀌는 거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방향이 다시 한번 잡히면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